자, 안녕하세요. 1학년 학생 여러분. 체육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전 시간에 우리가 운동 처방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운동 처방을 한다라는 거, 운동 처방이 어떤 의미로 사용된다는 걸 설명했고요. 운동 처방의 원리, 선생님 중요하다고 했죠? 여기 운동 처방의 원리, 과부하의 원리, 평소보다 조금 더 힘들게 운동을 해야 되고, 그다음 점차적으로 운동 시간과 강도를 늘려나가야 된다는 점진성의 원리, 그다음에 체력 요소에 맞는 운동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특수성의 원리, 그다음에 자신의 수준에 맞는 운동 강도와 종목을 선택하는 걸 개별성의 원리, 그다음에 반복적으로 해야 되겠죠? 반복성의 원리, 그다음 전면성, 특정 부위만이 아닌 신체 전체로 골고루 발달될 수 있게 하는 게 전면성의 원리다 해서 요 6가지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운동 처방이 내려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은 요 다음 부분까지 한번 볼게요. 자, 그렇다면 운동 처방의 방법. 운동 처방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주는 건가? 보시면 운동 처방의 방법. 운동 처방을 위해서는 운동 종목을 선택하고, 첫 번째죠. 운동 종목에 따라 운동 강도를 선택하고 설정하고, 그 다음 어떤 운동을 빈도로 할지, 어느 정도 시간을 할 것인지. 시간과 빈도는 거의 비슷해요. 세 가지의 절차에 따라서 운동 처방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운동 종목을 선택. 어떻게 하는 건가? 운동 종목은 어떤 운동을 할 것인지에 관한 것으로 운동 목적에 맞게끔, 내가 왜 운동을 하는지, 살 빼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냥 흥미,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주변 시설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운동 종목을 선택한다. 지금 한여름인데, 나는 스키 탈래요. 스키 주변 환경에 있어요? 스키장이? 겨울에도 여기 쉽지 않은데, 다니기가? 그런 걸로 말고 주변에서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또 자신에게 운동 목적에 맞는 그런 운동 종목을 선택해 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각각에 따라 틀리죠.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심폐지구력, 주로 이게 이제 다이어트 운동하고 좀 관련이 많아요. 심폐지구력이. 어떤 종목들을 해야 되냐?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주로 이제 다이어트하고 좀 밀접한 관련이 운동인 거죠. 심폐지구력, 심장과 폐 지구력을 계속적으로 쓰다 보면은 내가 들여 마신 산소와 내 몸속에 있는 영양소를 만나서 에너지 소비를 계속 하기 때문에 살들이 좀 빠지죠. 특성, 운동 강도 조절이 쉽고 운동 기술이 단순하다. 운동 강도의 정확한 조절이 필요한 저체력에게 효과적이다. 대표적인 게 오래 달리기예요, 여러분. 오래 달리기. 여러분, 오래 달리기 한 바퀴 두고 한 바퀴를 살살살살 이라도 못 뛰는 친구들 간혹 있어요. 한 반에 한두 명. 그건 굉장히 이제 저체력이죠. 나와 있죠. 저체력적이 효과적이다. 또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선생님 같은 경우 요 중에서 이제 자전거 타기를 주로 합니다. 자전거. 그럼 이제 핸드폰 음악 좀 틀어놓고 쫙 이렇게 선생님이 자전거 전용도로 이렇게 달려요. 올해는 좀 몇 번 못 탔고, 하도 코로나 어쩌고저쩌고 해서 1년에 보통 선생님이 한 번 타면 한 40km 정도 타거든요. 1년에 아무리 못해도 한 20번 정도는 타요. 20번 정도는. 뭐 겨울 빼고 아주 무더운 여름 빼고 나면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거의 탄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 근력 및 근지구력 운동. 근육을 키우는 거죠. 웨이트 트레이닝. 그다음에 자기 체중 운동. 자기 체중 운동이라는 게 이제 자기의 몸무게를 가지고 운동하는 거죠. 제자리 점프,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이런 것들. 자기 체중을 갖고 하면 크게 부작용이 안 생겨요. 무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이제 무게를 갖고 하는 거. 헬스장이죠, 여러분들. 헬스장 가서 하는 거. 보면
체력 수준에 따라 무게를 선택한다. 본인이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물론 선생님 1학기 때 설명했어요. 최대 근력을 본인이 알아서 최대 근력의 뭐 50에서 70%를 갖고 운동한다. 여러분 선생님이 다 설명인데 또 다 까먹었죠. 어, 뭐 근지구력을 할 때는 40에서 50%, 근력 운동을 할 때는 60에서 70%의 무게를 가지고 운동을 한다. 근데 뭐 여러분도 잊어버렸고 다 그거를 자세부터 시작해서 호흡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거기 웨이트 트레이닝장에 있는 그 트레이너 분한테 좀 배우는 게 좋아요. 그게 배우다 보면 거기에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본인이 또 잘 스스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두 번째, 정확한 자세를 연습하는 후에 무게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좀 아까 얘기했죠? 정확한 자세. 웨이트 트레이닝 잘못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많아요. 무리가 가서. 저체력자는 가벼운 무게, 힘들게 했다가 뭐 온몸이 아리배겨가지고 뭐 웃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웃지도. 선생님 예전에 여러분들 막 체력 훈련 11월 달에 시키면 이제 배에 다 아리배겨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막 얘기해. 야야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배 아파 배 아파 막 이러고 계단 내려갈 때 막 자동으로 내려가고 허벅지 이제 아리배겨갖고. 요즘은 선생님 이제 그렇게까지 안 시킵니다. 예전에는 뭐 그렇게 많이 시켰어요. 그럼 이제 뭐 여러분들 막 엄청 힘들어하고 막 선생님 체력 훈련하다 보면 중간에 막 오바이트도 하고 어, 이런 경우도 막 있었는데 하고 나면 또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아우 선생님 막 제 다리가 너무 축구할 때 다리가 너무 빨라졌어요. 지치지를 않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해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뭐 너무 무리하게 운동시키지 말라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렇게까지는 요즘에 좀 안 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 복합 운동 주로 라켓 갖고 하는 거 구기 운동이죠. 특히 이제 보통 요걸 많이 좋아하죠 사람들이. 뭐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뭐 축구, 야구, 동호회 활동들도 많아요. 요게 많아 구기 종목이나 라켓 갖고 하는 스포츠들. 그래서 기술과 운동 강도가 다양하다. 경쟁 스포츠 투의 흥미, 재미있죠. 저체력자, 과체중인 사람, 질병인 사람은 주의해서 해야 된다. 특히 축구 같은 경우는 좀 뭐 쉽지 않죠. 안 하다 가시는 분들은 크게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가장 동호회가 많은 종목이 우리나라에서 선생님이 알기로 배드민턴으로 알고 있어요. 배드민턴 엄청, 왜냐면 축구는 남자들만 하기 때문에 그다음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못해요. 축구는 생각보다 동호회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탁구도 많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많고 마라톤도 많아요. 마라톤도. 등산도 많죠. 등산도. 어, 복합운동. 유연성 운동. 난 유연성이 너무 안 좋아. 나이를 먹으면 유연성이 많이 안 좋아져요. 선생님도 예전보다 이제 늙었기 때문에 어, 선생님들 간혹 이제 뭐 요가도 배우고 이제 필라테스는 안 해봤는데 한번 좀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자, 특별한 장비나 기구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매일 할 수 있고 남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데 여기 쉽지가 않아요. 요가 같은 여러분들 제대로 하면요 땀이 엄청 많이 나요. 뭐 오래 달리기 한 것만큼 아니더라도 선생님도 옛날에 요가 꽤 했는데 와 엄청 아프고 땀이 그냥 줄줄줄 납니다. 여름에 하면은. 운동도 굉장히 많이 되고 유연성 운동이 뭐가 좋냐면 선생님들 나이 한 살 한 살 먹다 보니까 이제 운동하다 다치거나 이러면 예전에 뭐 예를 들면 요 정도 발목이 뼈으면 한 3, 4일이면 낫겠다 하는데 이게 안 나요. 일주일이 지나도 열흘이 지나도 그만큼 이제 나이를 먹은 거죠. 근데 이제 유연성 운동을 이렇게 해주면은 그런 부위가 다쳤을 때 좀 회복 속도도 빠르고 평상시에 또 관절이나 인대,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운동할 때 훨씬 편해요. 그리고 회복 속도가 빠르고 선생님이 제가 직접 느꼈기 때문에 선생님 옛날에 요가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또 지금도 해야 되는데 지금 요가 좀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필라테스로 지금 한번 할까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다 못합니다. 운동 종목 부분 첫 번째
받습니다. 자신이 어떤 목적에 맞는지를 선택을 하고, 그죠? 거기에 종목을 선택하고, 우리 특성에 따라서 운동 종목을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운동을 선택했으면, 종목을 선택했으면 운동 강도를 배워야 되죠. 운동 강도. 운동 강도와 빈도, 시간. 운동 강도라는 건 얼마나 내가 세게 할 수 있는가, 그거예요. 운동 강도는 힘든 정도로 의미하며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해야 된다. 심폐지구력은 운동은 분당 심박수. 심박수가 뭐냐면 1분 동안 내 심장이 뛰는 횟수죠. 보통 60에서 80회 정도 뜁니다. 안정시, 가만히 있을 때, 60에서 80인데 내가 심한 운동을 한다. 그러면 그게 한 200까지 가까이 가죠. 심박수가 200까지. 이것도 다 여러분 1학기 때 내가 설명했는데 여러분들 생각나는지 모르겠네요. 220 마이너스 자기 나이라고 최대 심박수가. 분당 심박수를 기준으로 운동 강도를 정하고, 근력 운동은 중량이나 자기 체중 운동으로 운동 강도를 설정한다. 좀 전에 또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내용이죠. 심박수 측정하는 방법, 이 그림처럼 자기 왼손이나 오른손 손목에 살짝 갖다 대고 1분 정도인데, 여기 뭐 15초 한 다음에 곱하기 4 하라는데, 야, 1분 동안 하세요. 1분 동안 해보면 본인 그 평상시 심박수가 아마 60에서 80이 나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 나이에는 거의 70이 넘을 거예요. 60번대 뛰는 친구는 거의 없고, 거의 80에 가까운 안정시 심박수가 나올 거고요. 최대 심박수라는 거는 여러분 나이가 지금 현재 중1이니까 14살이죠. 220 마이너스 14 하면 얼마 나옵니까? 206 정도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1분 동안 최대로 뛸 수 있는 심박수가 206번이란 얘기예요. 나이를 먹을수록 이 최대 심박수는 점점 떨어집니다. 이 최대 심박수에 요거에 난 최대 심박수가 운동 시에 뭐 한 140번 정도 뛰게끔, 약 70%죠. 혹은 뭐 130번 정도 뛰게끔, 요런 정도의 운동 강도를 가지고 오래 달리기를 한다, 그 얘기예요. 분당 심박수로 운동 강도를 정하라고 그랬죠. 최대 심박수의 약 한 70% 전후, 난 130에서 140번 정도 뛰게끔. 요게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 체육 시간에 선생님이 자, 운동장 한 바퀴 뛰세요 그러면 빠르게 안 뛰고 조금 빠르게 그 정도 뛰면 여러분들 심박수가 한 140 정도 나와요. 그 정도. 어떤 친구는 이제 뭐 150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정도의 뛰는 운동 강도를 가지고 심폐지구력 운동을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그림에도 보시면 저체력자 이 경우에는 60에서 70%, 이 정도의 심박수 갖고 하고, 중체력자 조금 할 줄 알아 그러면 이 정도의 목표 심박수, 고체력자 선수급이죠. 선수급 목표 심박수 이 정도로 뛰게끔 해가지고 운동을 해준다, 그 얘기예요. 운동 강도를 정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 빈도는 뭐냐면요, 운동 얼마나 자주 하는가. 보통 일주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 하느냐, 약 3일에서 5일. 전 시간에도 선생님이 설명했지만 매일 하는 것도 좋지만, 일주일에 3일만 해도 매일 하는 사람의 약 몇 퍼센트 효과가 있다고요? 대략 70% 효과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매일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여러분 시간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3일만 해도 매일 하는 운동 효과보다 효과의 약 70%를 가져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운동은 보통 3일에서 5일 정도 잡는 것이 적절하다. 운동 시간은 최소 20분에서 60분 정도가 적절하다, 그 얘기예요. 종목마다 좀 틀리죠. 예를 들어 나는 배드민턴을 한다. 근데 배드민턴은 20분만 하기 좀 그렇잖아요. 가서 게임도 하고 뭐도 하려고 그러면 1시간도 넘고, 또 여러분 부모님들 이렇게 뭐 운동하러 가시면 1시간에 잘 안 오시죠? 주로 이제 게임 같은 거 위주로 하는 배드민턴, 테니스, 탁구, 뭐 축구 이런 것들은 뭐 기본 2-3시간은
왜 쉬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하고 나온다는 거고, 여기에 나와있는 20분에서 60분이라는 거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 종목도 있잖아요. 뭐 줄넘기, 오래 달리기, 자전거 타기, 요런 것들은 요 정도 시간대가 적당합니다. 1시간 보통 전후. 처음에는 뭐 여러분 힘드니까 20분 정도만 하다가 나중에는 60분 정도까지 올려준다, 그 얘기예요. 선생님 자전거 처음 탈 때 한 5년 정도 됐죠. 한 10여 년 만에 이제 탔던 건데, 선생님 처음에 한 30분 정도밖에 못 탔어요. 30분 타다가 1시간 타다가 1시간 반 정도 탑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약 2시간, 약 한 40km 정도, 그렇게 선생님이 한번 타면 그렇게 타요. 축구를 한다, 그럼 보통 선생님 운동장 대회를 한 3시간 합니다. 3시간 하면 세 팀이 6게임을 차요, 돌아가면서. 그럼 우리 팀은 이제 총 4게임을 차는데, 4쿼터 25분씩 4번을 차는데, 선생님 요중에 한 3번 정도만 차요. 실제로 운동하는 시간은 25분 곱하기 3이죠. 축구 같은 경우 선생님 나가서 운동을 하면 뭐 대략 한 뭐 살짝 몸 푸는 시간까지 따지면 한 1시간 반 정도를 축구를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렇게 하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 선생님만 나가면 뭐 복식 같은 경우에 예전에 나가면 5게임, 단식한다 그러면 한 3게임 정도, 그 정도의 운동 시간을 선생님 같은 경우 하고 있어요. 자, 그 예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했고요. 그래서 운동 처방의 방법, 운동 종목, 선택 어떤 걸 해야 될지 배웠고요. 운동 강도 얼마큼 세게 해야 되는지 아까 설명했고요. 운동 빈도 뭐 일주일에 한 3번 정도가 아마 70%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에 운동 시간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 처방 부분을 전 시간하고 요번 시간에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주 천천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루에 이렇게 반 페이지만 나가죠. 한 장도 아니고 한 페이지만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만큼 중요하고, 여러분들 뭐 시험에 중요한 게 여러분들 삶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잘 보시고요. 뭐 운동 프로그램 같은 거 TV에서 하면 요걸 한번 설명하고 배웠으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본인이 귀에 좀 더 잘 들릴 겁니다. 운동 같은 거 처방하는 내용이 나오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요 다음 페이지 54페이지부터 할게요. 책하고 필기 도구 항상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